네, 오늘은 건축 구조 이론 중에 5번째 부재와 시스템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와 시스템은 4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부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는 우리가 전체 구조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엘리먼트, 요소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재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간에는 이거를 이제 기하학적인 차원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차원 부재, 2차원 부재, 3차원 부재 이렇게 나눌 건데요. 1차원 부재는 말 그대로 그 부재의 디멘전을 매개 변수 하나, 길이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1차원 부재라고 하겠지요. 보, 기둥, 사재 이런 것들이 1차원 부재입니다. 2차원 부재는 x, y 두 개의 매개 변수로 디파인 될 수 있는 부재입니다. 예를 들면 슬라브 판이라든가 벽 그리고 기초 이런 거를 2차원 부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차원 부재는 x, y, z 방향으로 다 디멘전이 있는 것. 그래서 절판, 쉘, 막구조 이런 것들이 3차원 부재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재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몇 가지 그림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기둥도 있고 수평으로 가는 보도 있고 그 밑에 이제 땅하고 붙어 있는 기초라는 것도 있고 벽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 나와 있죠. 특히 철골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구조 말고도 그 지붕판을 붙이기 위한 여러 가지 펄레인이라든가 거트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부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만들 때 있어서 그 전체 구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를 우리가 부재라고 하고 그 부재들이 결합돼서 전체의 구조체를 만들 때 이거를 우리가 구조 시스템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부재는 지금 얘기한 대로 차원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1차원 부재지만 가로로 놓여 있을 때를 우리를 보라고 하고 그게 세로로 세워졌을 때는 기둥 이렇게 얘기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다이어고널로 서 있을 때는 우리가 브레이싱 혹은 다이어고널 이렇게 해서 사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둥보 사재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리니어한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즉 중력 방향에 어떻게 있느냐 나란히 있느냐 직각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브 벽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판입니다. 판이죠. 일정한 두께를 갖고 있는 x, y 방향의 가로, 세로 넓이가 있는 이런 판이 2차원 부재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구 중력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있으면 슬라브, 중력 방향에 평행하게 있으면 벽 이렇게 얘기하고 땅바닥에 있어서 상부 구조와 땅의 진해력과 사이에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때를 우리가 기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차원 부재는 2차원 부재나 이런 거에 결합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시스템인데 x, y, z 방향으로 모든 변수를 가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3차원 부재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에 있는 절판, 가운데 있는 쉘 구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막 구조,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부재를 설명할 때 세 개의 변수 x, y, z의 변수로 기하학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3차원 부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구조 시스템은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분류 방식에 따라서 어떤 구조 시스템이 여기에도 속해질 수 있고 저기에도 속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여기서는 몇 가지 방식으로 구조 시스템을 분류할 건데요. 우선 기하학에 따라서 구조 시스템을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 구조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그 1차원 구조 시스템이 선형 부재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곡선 부재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맨 왼쪽 그림에 있는 텐스그리트의 보 같은 경우는 선형 부재로 되어 있는 1차원 부재들로 되어 있는 구조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림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리드로 되어 있는 구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선과 커브 등으로 만들어진 구조 시스템인 경우에는 1차원이면서 1차원인 라인이나 커브로 되어 있는 구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른쪽 거는 선형 부재인데 이게 커브로 되어 있는 선형 부재로 된 구조 시스템인 것이죠. 두 번째는 플레인이나 서피스로 되어 있는 것이다. 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평판이죠. 혹은 곡면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구조 시스템이죠. 이런 경우에는 플레인이나 서피스가 2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워플 구조라든가 쉘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이제 입체죠, 입체. 이거는 구조 시스템 자체가 입체로 돼 있어서 그 기하학 자체가 하나의 큐브가 됐든지 아니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구가 됐든지 아니면 또 에클립스 소이드라고 하는 타원체가 되든지 이렇게 입체로 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그 3차원적인 구조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재하고 조금 헷갈리시죠? 부재에서는 쉘이 3차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2차원이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부재에서는 그 단일한 부재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보, 기둥 이런 거는 선형 부재고 곡률이 있는 이 쉘 같은 경우는 3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구조 시스템에서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윗순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쉘이든 뭐 평판 슬라브든 이거는 어쨌든 지붕이라고 하는 큰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말하자면은 지구 중력 방향에 평행한 하나의 지붕판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2차원이다 이런 뜻이고 반면에 입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3차원적인 속성을 가지는 기하학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 시스템은 별도로 3차원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조 시스템의 분리 방식은 접합 방식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재와 부재의 연결 부위가 우리가 접합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접합은 핀으로 연결되는 방식이 있고 거기가 말하자면 강접으로 연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핀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부재가 이렇게 만났을 때 이 회전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핀 혹은 힌지라고 하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개가
이렇게 강접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90도를 되면서 움직이지 이렇게는 안 움직이는 것, 이런 경우를 리지드 조인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브스를 예를 들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핀 조인트입니다. 이 관절이 회전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다 기브스를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브스의 각도는 유지되면서 이렇게밖에는 못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이 접합을 우리가 리지드 베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를 할 때 우리가 핀 구조의 대표적인 거는 포스트 린텔 구조입니다. 포스트 린텔 구조는 기둥 위에 볼을 그냥 얹혀 놓은 거기 때문에 기둥과 볼은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게 돼 있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라멘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거는 보하고 기둥이 완전히 일체화가 돼 있죠. 저런 건 강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은 트러스, 그야 입체 트러스든 평면 트러스든 트러스 같은 경우는 접합을 전부 핀으로 봅니다. 그래서 핀 접합으로 보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든 키네틱 구조도 핀 접합입니다. 그 다음에 리지드 베이스에서는 저렇게 모노리틱, 그러니까 단일 평면으로 한 판으로 형태를 만들 때 그 판과 판 사이는 완전히 강접을 하겠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강접 베이스의 구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 말고도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섞은 경우가 있어요. 3점 힌지 같은 경우는 대지와 그 두 개 사이에 있는 거는 핀인데 그 꺾여진 부분에는 강접이 되는죠. 그렇게 강접하고 핀하고를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거버 시스템이라는 경우도 강접이 되어 있는 접합과 핀 접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결합돼서 하이브리드를 이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재료를 통해서 구조 시스템을 나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개양 건축 재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파이버 계통, 하나는 세라믹 계통, 하나는 메탈 계통. 그래서 나무라든가 종이 이런 것들은 다 파이버 계통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그림 같이 나무나 종이나 탄소섬유나 이런 파이버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재료로 만든 구조 시스템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이나 유리나 벽돌이나 콘크리트나 이런 식으로 세라믹 계통의 재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구조 시스템이 있겠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언, 강이죠. 스틸, 철입니다. 메탈, 금속이죠. 이런 철, 강, 금속 이런 식으로 된 메탈 베이스의 구조 시스템이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섞은 컴포지트 계열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리인포스드 콘크리트죠. 세라믹과 메탈을 결합해서 만든 시스템이 철근 콘크리트조죠. 그 다음에 GRC라고 해서 글래스 파이버를 집어넣은 RC 뭐 이런 것도 돼 있고 ETFE라고 해서 플라스틱 계통의 건축 재료로 요즘 많이 쓰이는 또 재료 이런 경우도 컴포지트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조 부재가 있고 구조 시스템이 있다. 구조 부재라고 하는 것은 구조 시스템을 이루는 하나의 엘리멘트들이고 그 요소들은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나누면 이러이러하게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구조 시스템을 나눌 때는 지오메트리 그거의
결합 방식, 그거의 재료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한 3가지 정도의 분류로 구조 시스템을 분류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조 부재들의 결합으로 구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